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0만원입니다. 720만원 해서 오늘 플러스 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5월 중반 이후부터 상당히 조급하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손실 난 거 많이 하려고 이제 오래 안 기다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못 올라가면 손절해버리고 딴 데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수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달, 4월달 할 때는 처음부터 좀 잘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이렇게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해서 쭉 모은 게 이게 그 한 달 되면 그 이렇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수익 나오는 게 뭐 크게 배팅한 게 아니고 100만원씩 한 종목에 한 100만원 정도 배팅했는데도 하루에 한 15만원, 20만원, 보통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수익 났던 것 같아요. 수익 날 때. 그걸 이제 한 열흘 정도만 먹어버리면 200만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 나왔었는데 5월달은 출발부터 손실 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고향 갔다 오고 이래갖고 이제 매매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면서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한 5월 중순부터 되게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고 그 전날 수요일 날 매매하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방송할 때 상당히 좀 침울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내가 팔아버린 종목은 올라가고 사는 종목은 내려갔다. 이게 이제 못 기다리고 팔아버렸다. 이 단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할 때 비록 잘못 잡았다 싶은 두 종목이었지만 끝까지 꽉 쥐고 있다가 올라갈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해가지고 어제 플러스 14만원으로 그 전날 손실을 만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내가 너무 조급해졌구나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죠. 코스트라인 투자법에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돈, 생각, 여기까지는 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매매하고 있는 이 투자금이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한 400만원 인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지금 압박감을 안 느끼니까 여유 있는 돈, 투자에 급하지 않는 돈 이게 이제 그 투자할 때 사용하는 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매매할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차트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인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잘못했는 게 이런 거죠. 잉글루드랩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6,720원에 팔았는데 쫙 당겨 올려버렸고 이거 당겨 올린 세력이 지금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거의 진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나 마스크를 벗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게 끌어올린 세력이 밑으로 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확 당겨갖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으니까 이 그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 이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이 다음 호재를 만나갖고 급등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려오면 잡아볼까 싶었는데 아예 안 내려오고 그냥 딱 붙들고 그냥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츠한불 이런 건 이제 중국하고 관련되고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못 당겨 올리는데 잉글루드랩은 미국 쪽에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가 다 되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건 뭐 코로나 있을 때도 실적 좋았는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대박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확 당겨 올리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잘 잡아놓고 조금 먹고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지금 여기 가버리니까 사지도 못하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제 딱 여기서 팔고 나서 잠시 있다가 확 당겨버렸거든요. 그게 당겨버리니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최근 들어서 조급하다. 그러니까 이걸 5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적어도 한 그 200만원 정도나 절반만 팔고 그냥 절반은 남겨놨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갈 것 같다 해갖고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초급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5월달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손실 많이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냥 침착하게 3월달 4월달 할 때처럼 이 벌고 잃고에 대한 개념을 아예 머릿속에 지우고 그냥 하루하루 그 생각대로 그대로 매매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두 종목이 장중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쨌거나 그 만 원이라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거의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계속 손실 나고 있었습니다. 딱 끝나는 시점에 탁 튀어 올라가지고 운 좋게 수익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미증시가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느낌인데,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 인상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그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그 나스닥이 급락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그 어제 최근에 방송할 때 제가 계속 그 비트코인 보여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분봉상으로는 조금 빠진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증시에 영향을 약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자리를 지켜줘도 비트코인 쪽, 암호화폐 쪽은 증시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 우리 기술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비트코인이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부터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얘가 좀 들어 올렸어요. 그 우리 기술 투자가 땡겨 올라가는데 이 눌러버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하루 종일 눌려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뭔지 모르지만 이웃이 탕 튀어 올라가지고 그 손실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6만 원대, 한 4만 원대 손실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그냥 그 플러스로 확 뛰어가지고 손실이 플러스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도 아직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부분은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물가 상승 부분으로 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 미리 예단해 갖고 뭐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미정씨가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쯤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 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 우려감 이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밑으로 빠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는 거의 뭐 보합권이었는데 코스닥이 약간 올라오긴 했어요. 플러스 0.83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악재를 딛고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내일 금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부분 때문에 미증시가 만약에 좀 하락해 버린다면 금요일 영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내일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오른다 내린다를 계속 그냥 찍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다 그러고 모르겠다고 했고, 내일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제 생각에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개별 종목적으로 그냥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주말 감안해서 적당히 잘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아침에는 조금 불안감을 가졌었어요. 눌렀는데 결국은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들어 올려서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내일은 잘 모르겠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인데요. 일단 오늘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예전에 옴니 시스템하고 같이, 이 회사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었지 싶은데, 제가 이 두 종목을 같이 묶어서 관심 종목에 이게 디지털 뉴딜 쪽에 넣어놨나요?
아니고 그린 뉴딜에 넣어놨군요. 이쪽에 넣어놓을 때 옴니 시스템하고 같이 붙여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누리플렉스 익숙하지가 않은 이름인데요. 옛날 이름이 뭔가 달라지 싶은데 오늘 보니까 좀 달라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플렉스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나올 때 한때 좀 움직였었습니다. 이 테마가 또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 막 움직일 때. 옴니 시스템은 디지털 전력계, 기계 만드는 그 전력계 자체를 생산하는 하드웨어적인 생산을 하는 곳이고, 누리플렉스는 그런 디지털 전력계가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을 때 그걸 이제 요금 체크하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 다루는 걸로 해서 얘하고 얘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 스마트 그리드인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그 관심 종목은 붙여놓고 보죠. 저도 만약에 아침에 누리플렉스가 쭉 상한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올라갔고 바로 그냥 상한가 꽂아버렸죠.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금 바로 올라간 건 아니네요. 조금 있다가 무슨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인가 싶어갖고 옴니 시스템을 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매수를 하니까 뭐 때문에 오른지도 모르고 그냥 팍 매수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 하고 보니까 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건 이제 제가 봤던 걸 설명드린 겁니다. 뉴스 보니까 이 누리플렉스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관계사 라인플러스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디지털 통화 업무 협약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인플러스하고 관계되는 그런 호재로 해서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하고는 관계 없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특징주라서 제가 눈에 띄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또 뭐죠? 잉글루드랩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아마도 딱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특정 계좌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오늘 아침부터 안 내려오게 딱 잡아갖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왔죠. 오늘 180만 주 나왔죠.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어제 확 땡겨 올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이 올라가서 수익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팔려는 매물 나오는 거를 또 다 받아갖고 땡겨 올린 걸로 봐서 아까 그 나온 뉴스로가 특정 계좌에서 그냥 안 떨어지게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이 소수 계좌에서 너무 많은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의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떨어지게 하려고 세력이든 뭐든 간에 작정하고 외국인이 그렇게 막 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혹시나 외국인 대량으로 샀나 싶어 봤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이제 저도 이 종목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 6,72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어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제 급등해 버려 갖고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대충 이제 스토리는 그렇거든요. 미국이 백신 접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풀고 정상화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회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으면 되니까 그런 걸 빌미로 해서 확 땡긴 것 같아요. 땡기고 매물 나오는 거를 오늘 시장 분위기상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못 따라 올라오니까 떨어지려 그러는 걸 끝까지 안 떨어지게 받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500만원 갖고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는데요. 이거 좀 남겨놨더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좀 난감한 자리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내려오면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잉그루드랩이 너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이츠한불 이 종목도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 중국 쪽 관련한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괜찮은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샀었어요. 샀다가 100원 손해보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지금
그 1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고 부채 비율 거의 없는 상태고 그다음 유동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조금만 재료만 붙으면 급등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방한 뭐 이런 쪽의 뉴스, 그다음 뭐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쪽 뉴스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 힘이 없길래 그냥 그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생각에 국내 확진자 숫자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확진자가 조금만 준다면 시진핑 방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서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이츠한불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잉글로드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너무 지금 집중 조명을 받아버려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약간 좀 그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있는 이츠한불 요 종목을 한번 사볼까. 오늘 한번 샀다가 바로 그 100원 손해보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진단키트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 국내 확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어제 629명 한 6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그러고 나면 이제 대충 진단키트 쪽은 금 토 일로 넘어가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월요일까지 확진자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한 400명대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 확진자가 630명 나왔고 오늘 확진자가 지금 어제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줄고 있죠. 그리고 그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좀 두텁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전혀 준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지금 어제부터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도 안 빠지고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시젠도 꼬리 달고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하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에 무슨 광진군가 어디에서 그 노래방인가 뭐 영업소 쪽인가 그쪽에 그 방문했는 사람들은 그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그게 공지가 떴다 그래요.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한 지역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방역본부에서 그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쪽 주변을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를 받아라. 지금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나오는데 대충 스토리가 그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꽤 좀 오래되고 나서 발견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방이나 용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 이런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고 여러 곳으로 막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 많이 퍼졌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용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죠. 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움이 부르면 이제 차 타고 이동해갖고 여기 가고 여러 군데를 하룻밤에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녀버리면 그 쫙 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그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발견했는 시점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쫙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촉했는 사람들이 뭐 한 며칠 전 같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그냥 찾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시간이 좀 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방역본부에서 그쪽에 그 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뉴스를 듣고 느낀 게 이거 잘못하면 저기도 대구처럼 유흥업소 관련한 뭐 노래방 도우미 관련한 확진자가 대거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확진자 급증할까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급증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급증해버리게 되면 이 화장품 관련주가 뭐 미국이 아무리 좋고 어쩌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확 늘어나 버리면 상황이 좀 바뀐다고 봐요. 진단키트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마시스를 어제 제가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100만원치 갖고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100만원치 200만원 더 잡았다가 100만원을 본전에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만원치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마시스를. 그러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늘 200만원 밑에서 물타기 했다가 100만원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 상으로 14,4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진단키트 쪽이냐, 화장품 관련한 쪽이냐, 이쪽으로 이제 어디 쪽의 비중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형이냐, 이쪽을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났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들길래 일단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0만원치를 휴마시스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휴마시스는 자가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충청도인가 거기서 자가 진단키트로 양성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보니까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며칠째 빠지는지 모르죠.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수준 갔다가 한 9% 띄워놓고는 원봉을 눌렀고 오늘 또 눌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200만원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의 방법은 진단키트 쪽이 급등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 화장품 종목이 진단키트 급등할 때는 화장품이 내려올 거니까요. 내려오면 진단키트 이익 실현하고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게 최상입니다. 근데 거꾸로 화장품이 급등하고 진단키트가 하락해버리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어제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거 200만원치 가지고 있었던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이 종목 진짜 오늘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또 왜 올라가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기술 투자는 암호화폐 관련주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업비트 이 거래소의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나무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가 워낙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월로.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그걸로 해서 얘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8%인가 뭘 갖고 있다 그럽니다. 게시판 이야기로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실적도 좋은데다가 우리기술투자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이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하는 이 두나무의 어떤 수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라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빠져버렸죠. 비트코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밀려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고 나서 지금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제까지 일이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인 금감원장인가 그분이 왜 예전에 암호화폐 이런 쪽은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셨던 분인데 정부의 어떤 허가 조건을 맞춘 거래소는 안전하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조건 맞춘 부분이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데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맞춰져 있고 K뱅크하고도 재계약을 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뉴스들 다 봤을 때 전부 호재성 뉴스였어요.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로. 그래서 야, 호재성 뉴스니까 오늘 이건 올라갈 거다,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200만치 가지고 여기서 수익 나면 휴마시스 손실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봉으로 봤을 때 슬금슬금 내려오더니만은 이 9,200원이 어제 가격이었는데요. 쭉 빼버린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추가로. 잡았는데 손실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갑자기 뻥 떠가지고 수익 전환해갖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솔직히 잘 안됩니다. 왜 계속 눌러놓고 마지막 종가에 확 쓸어담아갖고 이렇게 올려버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제 그림이 달라져 버렸죠. 상승하는 그림으로 딱 바뀌어버렸고, 이게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도 만약 종가 때 만약에 그 주문을 잘못 넣은 거라면 시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보면 요번에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50분 대니까요. 만약 이 가격으로 나오게 되면 30초에 보통 끝나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 빼고 계속 가지고 있죠. 자, 4.3%, 4.4% 상승해버렸죠. 이 종가 때도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거 손실 보고 있어갖고 야 오늘 마이너스 5만원 6만원인가 마이너스 6만원 손실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동시아가에서 주문이 50몇만 종가가 잡히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괜히 또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3시 29분 50초 가도 그대로 그걸 안 빼고 그냥 50몇만 주를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56초 정도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56초쯤 되고 확 빼거든요. 그래서 56초 되면 빼겠지 그랬는데 안 빼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체결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거 제가 30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더 잡았으니까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치만큼만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주문을. 왜냐면 플러스 났으니까 그 비중을 줄여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괜히 팔았네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건 파는 게 맞다고 보고 주문 넣는데 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응모화폐 관련한 어떤 재료가 오늘 뉴스 나온 게 그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업비트 같은 큰 이런 데는 정부에서 그 보호를 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건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K뱅크하고 계약도 재계약도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악재가 다 해소됐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 뉴스 그 게시판에 글 봐도 그렇고 전부 호재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급등할 뉴스인데도 누르길래 이걸 왜 이러나 이러고 계속 확 질러버릴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참았는데 마지막에 띄워놓고 지금 시간에서 다시 땡겨 올리는 걸로 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실수한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시간에까지 올라가는 걸로 봐서 위쪽으로 땡겨 올린 이게 진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하고 비덴트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비덴트는 빗썸인가 그쪽 거래소인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가 업비트의 8%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뭐 우리 기술 투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관계는 되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더 직접적인 것 같고 그 다음 실적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에이티넘 인베스터가 5,000원이고 얘가 9,000원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터가 사긴 한데 1분기 실적 봐도 얘는 탁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좀 나왔네 정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와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에이티넘 인베스터가 더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얘가 2.83% 올라갔는데 우리 기술 투자 하락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되고 있다가 막판 땡겨 올려갖고 1.6%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 누른 것 같기도 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터 이게 시간의 거리 한번 볼까요?
얘도 따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대장이 우리기술 투자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ATM 인베스터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실적 좋은 종목을 무조건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기술 투자 200만원, 그 다음 그 휴마시스 200만원, 장 끝날 때쯤 돼갖고 300만원 갖고 있다가 우리 기술 투자 100만원 종가에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 휴마시스도 시간에 거래해서 요때 14,400원, 여기서 100만원 손절택이죠. 요거는 약간 손실보고 14,450원이니까 평단가가요. 14,400원에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 요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K사인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죠. K사인이 요게 딱 반대 개념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대 개념, 화장품하고 진단 키트처럼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쫙 올라가면 이 디지털 화폐가 오히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디지털 화폐 내려오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거꾸로 얘가 내려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K사인도 마찬가지로 어제 갭으로 떴는데 이걸 보합까지 눌렀었고, 오늘 땡겨 올렸습니다. 이게 얘가 올라가고 우리 기술 투자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솔직히 K사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단타를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 가지고 잡으면 눌러버리고 손절하면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오늘 아마 제가 했더라도 올라갈 줄 알고 사면 누르고 손절하면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확 땡겨 올렸을 거예요. 그럼 하다가 못 잡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잡은 사람들은 또 뚝 떨어져 가지고 물리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여튼 매매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화폐보다는 현재는 암호화폐 쪽에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봤던 부분이고요. 오늘 좀 내려온 게 요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주 맥주, 이게 어제 상장했는데 제주 맥주의 지분을 우리 기술 투자가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어제 제주 맥주 올라갈 때 따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오늘 제주 맥주가 뒤로 밀리면서 이거 보고 들어온 사람이 그냥 같이 따라서 판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었어요. 왜냐면 제주 맥주 보시면 쭉 밀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그림하고 우리 기술 투자 내려가는 그림하고 이 부분 말고 여기만 보시면 쫙 따라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자면 제주 맥주가 내려가니까, 얘가 내려가는 거는 뭐 맥주 회사니까요. 맥주가 뭐 큰 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간에 얘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얘가 밀리니까 이거 상장 기대감으로 샀던 사람들, 우리 기술자를 샀던 사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 제주 맥주 내려가니까 같이 막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쭉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암호화폐 쪽에, 이쪽에 제대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땡겨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다 땡겨 올려버린. 결과적으로 오늘 흐름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 게 정상이었지 싶은데 이상하게 막 눌러가지고 그림을 다 망쳤다가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들쑥날쑥해서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들 쭉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장중에 한번 살짝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동국 RNS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는 얘가 왜 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올라갈 때 무슨 재료가 있긴 있었어요. 히토류 관련해서 뭐 히토류 생산하는 뭔가가 연결되는 뭔가 있었을 겁니다. 이 재료가. 그걸로 인해서 얘가 대장이라고 자꾸 인식하는 것 같은데, 오늘 히토류 움직인 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미중 간의 갈등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움직이면 유니온이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한 코로나 발생된 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간단히 그대로 보면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의 실험실에서
누출돼서 나온 거라는 쪽으로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럼 막대한 변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조짐의 뉴스였거든요. 그럼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트럼프 때 그렇게 했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그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감으로 살짝 땡겨 올리는 느낌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확 이렇게 땡겨 올리는 느낌이 나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둘이 대놓고 싸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서로 좀 먼저 칼 뽑으면 그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덩치가 커서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그 가지고 막 그 제재를 하고 미중 간의 갈등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시장에 오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혹시나 이것 외에 뭐 괜찮은 뉴스,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등록해놨다가 내일 방송할 때 또 참고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